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메뉴가 맨날 달라요. 한 끼만 4,500원 한 끼. 찌개부터 볶음, 튀김, 밑반찬까지 10가지 정도 되는 메뉴를 4,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요리 연구가와 창업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반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면 잘 안 하려고. 다양한 메뉴 가운데 하나로 나왔던 치킨 가스. 튀김옷과 고기의 비율은 적당할까? 또 고기의 품질은 괜찮은 걸까요? 고기 제가 좀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가격 파괴 Y 4,500원 한식 뷔페를 취재했습니다. 한번 오르면 내려갈 줄 모르는 게 물가죠. 이런 물가 높은 시대에 무려 4년 동안 4,500원이란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한식 뷔페집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은 많이 드나들까? 줄 서 있는 2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4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간 걸 확인했습니다. 2시간에요? 여기 아는 데 같은데? 아, 여기 이런데 저희 KBS 새생정보통팀인데요. 네. 여기 노량진 아니에요? 노량진 쪽 아니면? 식사하셨잖아요. 네, 여기 좀 어때요? 잘나요? 노량진. 진짜 괜찮은가요? 네, 진짜 괜찮아요. 학원이 많은 건 알긴 해요. 있으니까. 저 옆에 오락실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솔직하게.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데 반찬도 여러 개 나오고 가격 대비해서 맛있고 네 괜찮은데 가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가격은 많이 싼 편이에요. 네, 가격이 싼 편이고 좀 부담을 덜 주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음식도 여러 가지로 회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당도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딴 데 비해서 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엄청 짠 데도 봤거든요. 싼데 맛없으면 안 되거든요. 추천해줄 만한 곳인가요? 어떤가요? 추천해줄 만한 곳이에요. 양도 풍부하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맛도 맛있고 영양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채소 같은 건 이제 섭취하기 힘드니까 저런 데 가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4,500원 한식 뷔페의 품질을 살펴볼 요리 연구가와 이 가격에 가게 운영이 가능한지 알려줄 창업 전문가를 섭외한 제작진. 이들을 전격 투입시켜봤습니다. 3명이요.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들이 셀프바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약 10가지 정도 되는 메뉴를 입맛에 따라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일단 푸짐한 것은 확인됐는데요. 시식해보는 전문가들, 맛과 품질은 어떨까요? 감자가 제철이에요. 핵감자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이용한 요리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수입품을 쓰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수입?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장사를 맡기기가 어려워요. 후식으로는 식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식혜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식 뷔페와 비교해본다면 어떨까요? 일반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탐색을 마치고 나온 전문가들, 최종 의견은 어떨까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신 것 같고요. 반찬의 구성을 봤을 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조리는 대중적인 입맛에 맞도록 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맛과 메뉴 구성이라는 의견. 이 정도 유명 상권에서 저 정도의 크기라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푸짐한 정도의 이 음식이 나오려면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상권인데도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 사장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느 분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장님 되세요? 예. 저희 그 KBS 새생정보통팀인데요. 여기 음식이 어떻게 4,500원에 판매되는지 알고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사장님께 같은데. 가격 파괴 Y 코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촬영에 동의를 구하고 서명을 마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에 오전? 손님들로 꽉 차는 가게는 처음 봅니다. 아침 뷔페는 식사도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약 훌륭하네요. 10가지로 구성된 아침 식사 메뉴. 아침에 불고기를. 4,500원이란 합리적인 가격에 취향 따라 학생들이 입맛 따라 많네요. 골라 먹는 재미가 학생들이 가득한 많이 학원 한식 가다 뷔페. 보니까 이쪽이. 아침엔 달걀 프라이도 제공되는데요. 제대로. 아침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생각보다 아니에요? 다양한 메뉴에 떡국과 시리얼도 나옵니다. 야, 떡국이에요, 좀 저거?
그런데 저렴한 가격 말고도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밖에서 사 먹다 보면은 치우치게 먹게 되는데 여기 있으면 이런 야채들도 있고 고기도 있어가지고 영양적으로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먹기 간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찾게 되죠. 제작진이 촬영한 날의 아침 식단은 소, 불고기, 게, 호박전, 과일 샐러드 등 육류와 채소, 과일까지 식품군이 다양했습니다. 그중 아침 식단의 메인 메뉴는 소, 불고기. 소, 불고기 원산지 궁금해집니다. 양념 잘 돼 있네요. 소불고기 소 원산지는 어디예요? 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요? 예. 근처까지 갔어요. 뉴질랜드 소고기를 사용한다는 사장님. 주시는 거예요? 상태를 살펴보니 지방보다 살코기가 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살코기 부위만 모아서 파는 포장육. 그런데 안전한 걸까요? 수입률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저희도 다 이 고기 먹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저희가 장사를 안 하죠. 그럼요. 그렇다면 조리 과정은 어땠을까요? 위생적으로 하는지. 먼저 소 불고기는 소 살코기에 간장 양념을 붓고 볶으면 완성되는 초간단 요리. 아침 식단이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최대한 짧은 메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달걀 풀어넣는 달걀 떡국, 한식 뷔페다 보니 모든 메뉴는 이렇게 항상 대량으로 조리하고 있었는데요. 저녁하고 처음 나머지 달걀 오믈렛과 어묵 햄볶음, 과일 샐러드 등 셀프바에 푸짐하게 마련해 놓은 메뉴까지 수만 10가지나 됩니다. 이런 식이서는 섭취해야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들을 푸짐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 4,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매번 새로운 메뉴를 구성한다는데요. 손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4달 정도 여기서 먹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마다 식단이 다 달라서 그렇게 질리는 거 없이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끼니마다 메뉴가 점심 바뀐다. 궁금해지네요. 점심때가 되자 정말 셀프바에 있던 메뉴들이 바뀝니다. 점심 식단의 메인 메뉴는 제육볶음과 잡채, 그리고 양상추 샐러드와 소시지 볶음으로 바뀌었는데요. 닭가슴살 샐러드.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 소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 식단과 겹치는 것은 김치와 오렌지 단 2가지밖에 그러네요. 없었습니다. 안 겹쳐요. 줄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 아침에 온 손님이 점심에 또 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는 것,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맨날 메뉴가 똑같으면은 질리고 그런데 메뉴가 바뀌면은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 원산지는 어딘가요? 원산지요? 식당 앞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못 봤어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많이 하려다 보니까 국내산을 쓰기 힘들지 않을까요? 제육볶음용 고기의 원산지 또한 외국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걸까?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고기 원산지는 어디예요? 예, 저희가 제육볶음 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돼지고기의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냉장고에서 꺼낸 제육볶음용 돼지고기 선홍빛을 띠기는 합니다. 앞다리살 원산지 확인 결과 국산 맞습니다. 돈후지 돼지고기 뒷다리살이었습니다. 심지어 뒷다리예요. 왜 뒷다리살 쓰세요? 아, 제육은 원래 뒷다리살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제가 좀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동안 조금씩 가져간 거 모으면 되게 한 마리 나올 거예요. 아마. 고기를 수거하는 장봉 PD. 이쯤 되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죠. 정육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기 좀 한번 가주세요. 어떤 고기를 내놔도 정확한 부위를 맞추는 김종렬 정육 전문가. 이거 뒷다리살 맞습니까? 고기 부위가 어디예요? 지금 보시면은 돼지 뒷다리살인데 제육용으로 얇게 썰어놓은 거예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해당 부위를 통째로 꺼내 썰어서 보여주는 정육 전문가. 이 부위가 지금 엉덩이 쪽 부위인데요. 엉덩이 쪽 부위에 이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거하고 지금 일치되어 있고요. 고깃결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 부위는 허벅지 쪽 부위거든요. 허벅지 쪽 부위인데 지금 결을 보시면은 이거하고 쭉쭉 뻗어 있는 결이 방금 썰은 거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확인 결과 뒷다리살 맞습니다. 제육볶음은 어떻게 만들까? 사과와 배, 양파를 곱게 갈아 넣은 조리원, 제육볶음용 양념장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양념장 정도는 사서 쓸 줄 알았는데요. 저렴하다고 해서 정성이 모자라진 않는다는 것. 일반 분식집에서는 제육볶음을 단일 메뉴로만 먹어도 4,500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제 양념으로 만든 제육볶음을 4,500원에 제공되는 한식 뷔페 메뉴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육볶음은 즉석 조리돼서 바로 볶아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서 맛있는 음식이 있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줬을 때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나누는 거죠. 부침개라든지 전, 또 삼겹살 같은 경우도 그 즉석에서 직접 구워주니까 더 맛있는 거죠. 즉석 조리대에 제육볶음용 고기를 올려놓고 갖가지 채소를 올린 뒤 함께 볶아내는데요. 즉석 조리대에서 갓 볶아 조리원이 배식해주니 정성도 느낄 수 있고 잔반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 무엇을 먹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그런데 제육볶음을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게 더 맛있긴 한 걸까요? 아마 식었을 때는 좀 뻑뻑하고 그런데 즉석에 사니까 따뜻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부드럽고 냄새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맛이 있어. 음식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벌써 저녁 준비. 벌써 저녁 식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육개장과 마파두부 그리고 바삭바삭한 치킨가스로 또다시 메뉴가 바뀝니다. 이게 4,500원이에요. 점심 식단 차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새로운 메뉴로 탈바꿈한 저녁 식단. 다 좋아해요. 해물파전과 꼬막 미나리 무침, 오징어채 볶음 등이 더해졌는데요. 매번 새로운 메뉴를 구성해 매 끼니 찾아도 질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 시중에서 6, 7천 원 하는 치킨가스가 4,500원짜리 저녁 식단의 메뉴 중 하나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박스를 가져 나오시는 사장님, 닭고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얼어 있습니다. 냉동인 걸 보니 혹시 외국산인 걸까요? 치킨가스 원산지는 국내산이고요. 부위는 닭가슴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보여주는 사장님. 정말 닭가슴살 국산이라 쓰여 있습니다. 일단 닭 특유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우유에 소금, 후추, 밀가루 등을 넣고 조물조물 반죽하는데요. 잘 반죽한 닭가슴살에 빵가루를 일일이 묻혀냅니다. 그리고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그러니까 치킨가스도 공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수제 치킨가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마파두부와 해물파전 같은 서브 메뉴들도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들이죠. 4,500원에 10가지의 메뉴를 판매하면 메뉴의 다양성은 알겠지만 일일이 공들여 만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저렴하다고 해서 손이 덜 가진 않았습니다. 4,500원짜리 하나 돈까스 시켜 먹는 것 같고 맛있어요. 저렴한 식당이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경성도 있는 것 같고. 고기는 좀 얇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기하고 튀김하고 양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튀김 음식 먹다 보면 내용물보다 튀김옷이 더 두꺼운 경우도 있죠. 꼼꼼한 장봉 PD가 직접 닭고기와 튀김옷을 분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량 확인 결과 튀김옷 200g, 닭고기 270g으로 닭고기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그래도 튀김가루나 빵가루가 거기보다 많으면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상인의 도리죠. 이렇게 직접 만드는 재료도 있는 반면 소시지나 어묵 같은 가공식품들도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가공식품의 경우엔 유통기한이 참 중요하죠. 식품을 저장한다는 대형 냉장고로 안내하는 사장님. 유통기한이 뭐 지난 건 없겠죠? 그렇죠. 저희가 장사를 오래 하고 싶으면 유통기한 지난 거는 저희가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맛살 유통기한 5월 22일, 메추리알 6월 30일 등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은 없었습니다. 4,500원 한식 뷔페, 왜 저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가능한 거예요? 일단 저희가 대량 조리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과 조리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게 첫 번째 비결. 조금의 양을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그
따르는 부대 비용이 많은데 대량 조리를 하게 되면 그 부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20% 정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가게를 찾는 고정 손님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손익분기점은 700명에서 800명 이렇게 손님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7,800명의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은 식권. 식권을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져 고정 손님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오는 사람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입을 해서 나중에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식권을 사용해서 단골 고객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 가능한 물건을 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버려지는 물건이 없습니다. 단가를 약간 낮춰도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 음식을 다 먹고 리필할 때마다 새 접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썼던 접시는 끝까지 써야 하는 1인 1접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무사항을 만든 것. 깨끗하게 먹어야겠네요. 접시를 하나를 쓰시다 보니까 저희 잔반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한 20% 정도 전략하고 있습니다. 1인 1접시 사용으로 잔반도 줄이고 설거지에 할애되는 시간과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는데요. 식권 판매로 단골 확보, 대량 조리와 1인 1접시 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4,500원 팔면 얼마나 남으세요? 200원이나 300원 정도 남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하면 손님들도 좋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팔아주시면 저희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4,500원 한식 뷔페 가격 파괴의 비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지출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지혜의 결실입니다. 4,500원